안녕하십니까. 이곳 광화문 광장에 함께 자리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월 22일 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6개 불교부 단체가 지금 극심한 재정 파탄 위기에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 항의와 또 우리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행정자치부 차관은 역시 정부안을 원칙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번 옥죄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사정으로 인해서 6개 불교부 단체가 공동으로 함께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오늘부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단식 논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시장 염태용이고요. 우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시고요. 좌측은 이번에 가장 많은 재정 약탈을 받게 되는 화성의 최인석 시장이십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예, 먼저 최인석 화성시장께서 오늘 우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육개시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20일 행정자치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시군 조조교부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합계 8천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돈을 전국 자치단체들에게 나눠줄 듯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어떤 연구 용역도 발주한 단계에서 묻지마식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마치 6개 불교부 단체와 법인 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 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의 불교부 기초자치단체의 탓일까요? 32조 원의 교부세와 43조 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 도단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 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으로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11%에서 16%, 지방교육세율 상향 19.24%에서 20%,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매년 4조 7천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우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확실한 해법은 제쳐두고 6개 불교부 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일부 지자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정부안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을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에 궁극적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곁을 떠나 광화문 광장에서의 단식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온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 단식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지방의 가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것이 정부가 섬겨야 할 국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잡의 칼끝은 6개 불교부 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 해주십시오. 2016년 6월 7일 고양시장 최성, 과천시장 신계용,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연태영,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최인석. 예, 화성시장께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이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깜짝 놀란 6개 자치단체들은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125만 시민 중에 110만 서명이 모여졌고 이 6개 지자체에서 400만 서명 시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날 세종로에서 3개 수원, 성남, 화성 시민 3,000명이 모여서 벌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뜻을 전했지만 그동안 정부안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이곳에서 6개 지자체가 총 벌기로 문화재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을 보통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6개 지자체가 우선 나섰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저와 최인석 시장은 24시간 농성을 같이 한 이후에 집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6개 자치단체들은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행정자치부 앞과 여러 곳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뜻을 계속 전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이재명 시장의 인사말과 또 이에 대한 주장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100만의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으로서 집무실을 떠나
이 광화문 노천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집단 학살에 의한 확인 사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에겐 지방자치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나 이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 획일화 과정을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통일하기 위한 획일화하기 위한 교과서 국정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 자치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육 재정을 빼앗는 누리과정 예산 전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자치는 실제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보육료입니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더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됐고 이것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앙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꼭두각시 식물지방자치단체 사실상 관선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신의 세입으로 자체 수입으로 필수 비용을 조달을 하는 곳이 겨우 경기도 6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필수 법정 경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사실상 죽었습니다. 권한과 예산, 재정의 독립이 바로 지방자치, 자치의 본질입니다. 예산을 빼앗으면 자치는 껍데기가 됩니다. 예산을 뺏으면 권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죽이고 중앙 집권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4조 7천억의 지방재정 책임을 전가하였으니 이거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증세 확대로 국세에서 이전해 주겠다. 2014년 7월에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재정 책임 전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식물 아사 상태에 빠진 것을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그 학살 과정에서 살아남은 경기도 대도시 6개 곳마저 공평함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부자 도시라는 프레임으로 국민과 분리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6개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 당장 내년부터 5천억, 내후년부터 8천억의 재정을 빼앗으면 일반 회계 예산의 10% 내지 15%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정부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고양, 화성, 과천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교부단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자치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나머지 3개 시도 실제로 가용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재정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키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마지막 확인 사살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6개시의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전라도, 전부, 강원도를 합친 인구와 같습니다. 충청도, 전부와 강원도를 합친 인구와 맞먹습니다. 거대 인구 500만이 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사는 경기 6개시를 상대로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알맹이를 다 빼고 껍데기만 남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재정을 빼앗아서 사실상 비자립단체로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6곳을 향해서 집중 사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성남 이재명 시장님의 이번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의견을 밝혔다시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 6개만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자기 재정 갖고 자기 필수 경비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곳까지를 아이오에 싹스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 개편안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 지자체에 대한 재정 폭력, 이것도 큰 문제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를 근본 싹부터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행정자치부의 의도에 대해서 결단코 동의할 수 없고,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에 나왔음을 알려드리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있으면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고 해주시죠.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이시죠? 네, 단식 농성은 기한 없이 계속하게 될 겁니다. 여기 두 분 단체장님들은 24시간 저와 같이 단식해 주실 것이고, 저는 계속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함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단식 농성은 여러 가지 우리의 항의의 표시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께서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들어가고, 저와 허성시장은 24시간 단식 농성을 시작하되, 모든 지자체가 현안이 많고 또 그 여러 가지 업무들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단식 농성, 또 릴레이 단식, 그리고 1인 시위 6개 지자체가 이렇게 형편대로 진행하되, 이재명 시장이 쓰러져서 실려가면 또 그 다음번에 저와 최인석 시장이 뒤를 잇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태로 가지 말고 지자체장들이 이런 거리에 나와서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번 일에 조속한 종식을 해결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도 용인시장은 행자부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모든 6개 자치단체장이 공동의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뜻을 계속 지자체 형편을 반영해서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오마이 박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정부 정부 행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거나 대화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면담 신청이나 아니면은 만나고 싶다는 그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전달할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에 대해서 6개 지자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일도 앞으로 하기 어려운 사태에 있다는 것을 별로 계산도 안 하고 정부안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리고 그 32조 원의 그 보통교부세 또 43조 원의 그 정부 그 지원 보조비 사업비 이것이 75조입니다. 적어도 보통교부세 30조가 넘는 돈을 투명하지 않은 과정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자체를 배분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갖고 떡주름 듯이 주무르면서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해서 모든 지자체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또 임의대로 쓰는 겁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임의대로 쓰고 있는 모든 돈을 투명하게 올려서 모든 정치의사를 합리적으로 협의한 가운데 그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과정 중에 모든 지자체가 이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공감대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런 지자체들을 다니면서 회유하고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런 것으로 더 줄 테니까 잠잠해라, 동의해라 그렇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형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그런 뜻이 있으면 불교부 단체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이런 지방재정 개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선 좀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6개 자치단체가 경기도에만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탄 대실이고 지방재정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에 요청을 하느냐고 신청을 했는데 정책수석과 경제수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뵙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아마 도지사께서도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일 거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이런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자부 장관과 이제 6개 시장들의 면담도 있었고 또 우회적인 방식으로 협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 대화를 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했다면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태도는 이미 정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이런 입장이어서 전투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맞받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어떤 게 옳으니 자꾸 말이 많은데 정부의 어떤 형식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기든 누가 참석하든 관계없이 공개 토론을 제의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링겔 투혼 하시다가 지금 귀국하셔서 좀 쉬신다고 하는데 좀 체력 회복하시면 저희도 공개적으로 면담 요청을 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인일보 홍성규 기자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와 이렇게 면담도 가지시고 이제 당 차원의 공조를 요청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중앙과 정부 차원의 문제지 여야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혹시 새누리당 측이랑 접촉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주제여서 새누리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4개 당에 공식적으로 대표단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대표와 저희 그다음에 권은희 수석 부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두 당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지적이 맞다. 지방재정이 악화된 건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재정 4조 7천억 반환 약속부터 먼저 이행해야 된다. 지방재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0에서부터 200%까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지방재정법의 백지비 문제에 있어서 시행령 교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 바라보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곧 아마 저희가 만나게 될 것 같고, 새누리당은 저희가 그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쫓아가서 한번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이 올해까지 지방 재정 자립도 1위입니다. 61.4% 정도 되는데요. 저희 화성이 100%가 아닌 거죠. 전체 지방 자립도 1위인데 OECD 평균에 1.5% 앞서는 게 화성의 현실입니다. 27억도 아니고 270억도 아니고 2,700억을 가져가겠다는 한 해 2,700억을 가져가겠다. 재정 자립도가 61%인 지자체에서 2,700억을 가져가겠다. 일반에게 한 15%가 넘는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전혀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관계 없이 두부 자르듯이 틀을 만들고 이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80에 120%의 구간을 두고 120% 정도 자립도가 과잉된 도시의 것들을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나누는 정도인데요. 저희만 해도 38%에서 9%를 정부에서 타다 쓰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사업들, 필요적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협의를 하죠. 읍면동별로 협의해서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우선 사업이 무엇입니까 해서 그것 순서를 제가 갖는 가용재원의 1,500억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눠가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부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차피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부가 벌려놓은 신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를 만들면서 학교용지는 녹지율 1%를 줄여서 무상 제공하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니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사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요.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 때 지자체장하고 한마디 상의가 없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기반시설의 책임은 시가 다 떠안게 됩니다. 2020년도까지 미확정도로 미개설도로 전체 다 개설하지 않으면 다 해제해 줘야 된답니다. 구시가지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이것이 2조 이상이 듭니다. 이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실행하는데 3조 가까이 들죠. 절대 지방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벌려놓고 자 이제 니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교부단체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벌린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러한 어떠한 문제에 고민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이 그저 너희들 재원 가져가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몇 푼씩 나눠줄 테니까 그거 받아 써라. 화성이 이제 오명을 벗고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제는 월급 타다 쓰는 도시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재정교부금 제도를 근본 문제에 나머지 도시들이 재정 자립할 수 있는 불교부 단체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 농성을 할 테니까 그때 또 와서 여러 가지 저희하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교부하는 과정 중에 투명하지 않은 그리고 일방적이었던 이전의 관선 시대의 작태를 지금 지방자치가 20년 시행된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그 지방자치를 농단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들은 20년 전 지방재정 자립도가 50% 수준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25%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자치와 재정 문제가 후퇴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복지사업을 포함해서 행정사무의 이양을 통해서 많은 그 지자체들,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우선 당장 이렇게 정부가 복지사업을 증대하면서 지방비로 부담을 시킨 것
이것만 해도 4조 7천억이어서 4조 7천억은 우선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율 인상, 또 지방세 삭감 감면된 것을 다시 돌리는 것을 통해서 4조 7천억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었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그때 보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를 지금 진행하지 않고 불과 6개 자치단체에서 정부 안대로 하더라도 우선 5천억을 떼더라도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되는 이거 갖고 해결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3개 지자체를 교부단체화시켜서 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하면 그걸 빼놓으면 5천억도 아닌 2천억도 안 되는 돈 갖고 또 그걸 뺏어 갖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의도 자체가 정치적 다분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든 지자체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들이 대다수가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간책으로 이 일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이와 같은 구태를 벗지 않는 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이곳에서 6개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 구태에 대한 규탄과 또 이를 지방자치로 되돌리기 위한 문화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좀 다원성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키는 거를 다 안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작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던 모든 복지정책 다 취소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지방자치는 원래 권한과 예산을 독립해서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좀 독자적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참여도 좀 제고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민의식,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교과서 국정화, 그 다음 단계가 교육자치를 죽이기 위한 교육재정 박탈,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 전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해왔던 앞으로는 돈을 뺏고 뒤로는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거의 식물로 만들었는데 이제 남아서 독자적인 예산권이 있으니까 남아서 정부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복지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수원시장님도 빚을 얼마 갚으셨어요? 3천억을 갚으셨거든요. 여기는 뭐 한 7천억 정도 화성은 갚았는데 빚 갚고 복지 늘리고 증세 안 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지 없는 서민 증세를 한 중앙정부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마 매우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비교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너무 저항이 클 테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권한을 뺏을 수는 없고 눈에 띄니까 국회를 통해 되니까 예산을 뺏어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정부가 시키는 거 또 이런 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과연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뭐냐, 지방재정을 늘려주는 데 목적이 있느냐. 경기도에서 5천억을 뺐으면 전국에 200군데쯤에 나눠준들 한 개 자치단체에 한 1, 20억 정도 됩니다. 2, 30억 이런 거 평균적으로 받아서 무슨 살림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쪽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은발의 오줌 누기인 대신에 이 수도권 6개 시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일반 회계 예산의 10%, 정부의 예를 든다면
정부가 연간 예산이 386조 원이니까 한 40조 원 내년에 당장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살림하라 해보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당장 1,000억을 일시에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조정을 하려면 이게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세워서 거기에 맞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당장 내년부터 1,000억 막 예산의 10%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장기적으로 계획도 하고 치밀하게 조사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시행조차도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한 1, 2년 유예를 두고 뭐 100억, 200억, 300, 400억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여야 충격이 적을 텐데 바로 내년에 일거의 실시 이거 죽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 조정을 2014년에 만들어서 2015년에 이미 시행을 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도 재정을 이미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죠. 2015년부터. 시행한 지 1년 4개월 만에 갑자기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무슨 준비를 했겠냐. 제가 보기에는 재정을 공평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기도 6개 시저 말 안 듣는 지방자치단체 죽이나 이런 연구만 한 것 같아요. 성남시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시키지 않은 복지 신책하는 거 전국 다 취소하라 그러는 거를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하는 걸 왜 금지하냐? 못하겠다. 그냥 거부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정부에서 공사업체들 건설업체 어려우니까 지방자치 예산으로 7%씩 더 줘라 시장 가격보다. 성남시가 거부했습니다. 왜 더 줍니까? 1년에 100억씩 더 줘야 되는데 왜 성남시민세금 100억으로 건설업자를 도와주냐?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3대 무상복지 한다고 하니까 재정적 타격을 주겠다고 시행령까지 고쳤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경기도 6개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사업하면 그만큼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 6개시를 제외한 다른 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페널티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경기도 6개시는 자체 세입으로 필수 비용을 조달하니까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남경필 지사를 시켜서 성남시 상대로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금지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복지정책 하는 거 막아주세요 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가만히 있어요. 뭐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독자적 사업을 왜 막냐. 아마 대법원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못 막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로 그러면 돈을 뺏어버리면 다 해결됐다. 이것만 계산하지 않았나 그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김병욱 의원님 이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어쨌든 지자체장들이 단식을 하는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국회도 이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태에 개입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김병욱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지금 성남시 국회의원이시니까 마지막 하나는 혹시 동조 단식 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국회에 등원한 초선입니다. 분당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정말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이유로 단식을 하는 게 아마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등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아직 원 구성도 완성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국정을 논하는 위치는 아닌데 정말로 각 시 합치면 약 5천억 원의 예산, 우리 성남이나 수원, 화성 각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법률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시행령으로
그 많은 재정을 뺏어갈 수 있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법치주의를 위배한 법치를 넘어선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시행령을 법률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이 뭐 다 아시다시피 DJ 대통령이 만드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승계한 우리 민주 세력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핵심이 지방의 독립인데 독립에 있어서도 핵심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재정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자치와 분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치와 분권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법률적 지원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조단식 여부는 제가 아직 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원구성 협상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도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고 그래서 조금 국회 일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개편 이후에는 아까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정자치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떻고 혹시 이게 이제 개편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실제로 좀 어떤 정책들이 가장 먼저 중단이 되게 될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다른 뭐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쓰는 예산이 대개 1조 5천억, 6천억, 1조 3천? 1조 3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정부 계산의 계획대로 하면 약 내년에 당장 최하 1천억, 내후년부터는 1,500억에서 2,700억 이런 정도를 뺏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느낌이 안 오니까 성남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가 4,572억 빚을 갚으면서 연간 1,200~300억 정도를 마련하려고 소위 모라토리움 선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사업 다 중단하고 있는 사업 다 축소하고 시작까지 하는 건 연기하고 뭐 행사 다 취소하고 복지 지출 다 중단하고 그야말로 허리를 졸라매가지고 연간 1,200~300억 정도를 마련해서 빚을 갖고 2014년부터 이제 모라토리움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뺏기는 금액이 딱 그 정도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요 정도 타격을 주면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맞춘 것 같아요. 이 숫자를. 그러니까 지금 1,000억 또는 1,500억을 뺏기면 성남시는 2010년, 11년에 겪었던, 12년에 겪었던 모라토리움 상황으로 영구적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필수 비용이나 조달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거나 하고 정부가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정부의 복두각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치가 상실된 명목상의 자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용인시는 더 심할 테고요. 용인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매년 1,000억 정도씩을 경전철 사고 난 걸 해결해 왔는데 그게 내년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용인은 이 경전철 빚 갚느라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 수당도 깎고 뭐 좌우간에 엄청난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죠 현재. 그런데 1,000억 또는 1,500억을 뺏기면 딱 지금 상태 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태로 영구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체감되는 피해 정도는 안 겪어본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0만인데 서명을 100만 명이 넘게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는 98만 명인데 이미 서명이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은 게 70만을 육박하고 있어요. 화성 몇 명 있어요? 우리 60만 원. 60만, 여기 70만 명. 64만. 64만인 건데 60만이 서명을 해요. 성남도 보면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 한 달에 용돈 10만원씩 버는 소일거리 산업하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허리 굽힌 팔로 다니면서 서명 받습니다. 왜냐면 자기 용돈 일거리가 사라지거든요. 학부모들 당장 내년부터 학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되는 피해 강도는 원래 없던 거는 견디는데 없으니까. 근데 있던 정책이 사라지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것이 차지하는 규모가 이를테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데 일반 세수가 한 8,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8, 9천억에 그 일반 세수의 10%를 뺏어가면 실제로 그 지자체로서는 가용재원 운운할 것 없이 필수 경비도 사실 상당히 위협을 받는 이런 적정입니다. 보통 우리 시가 8, 900억 하면 그 조정교부금만 갖고도 8, 900억을 뺏어가면 그동안 도서관 하나 짓는데 한 100억 가까이 듭니다. 도서관 한 10여 개를 못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수준과 재정 운용 상태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그런 폭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행자부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 중에서 고객 일종의 이제 자기들의 민원의 대상 또는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은 국민들과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데 중앙부처들도 대부분 필요한 사안 갖고 기초자치단체에 와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해요. 얼마 전에도 법무부 장관이 우리 시에 오셨고 교육부총리가 우리 지역에 와서 현안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어요. 저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향해서 행자부 장관이 이런 소통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행자부는 정책의 자기들의 수요의 대상자가 광역자치단체일 뿐이지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정말 우리 모에 목힌 것만큼도 여기지 않는 정도로 극히 소통이 부재한 가장 대표적인 데가 행자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하고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지 소통을 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어려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협의할 그럴 생각이 초도 없는 그런 중앙부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도 행자부는 이후에 국회가 구성돼서 행자위가 구성되면 행자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지방교부세에 대한 실체를 다 드러내놓고 이제부터 임의대로 행자부가 그렇게 모든 지자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기 임의 기준 갖고 배분하고 또 그거 갖고 옥죄고 회유하든 이런 것을 반드시 막아주도록,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 단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격히 국회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김병욱 의원님께 드리고 행정에 꼭 들어가십시오.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군데는 그나마 가용재원이 조금은 남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2,700억이 빠져나가면 1,000억 정도를 정부에서 타다가 월급을 주는 기초지자체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정 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재정 자립도가 화성이 1위였었는데 재정 자주도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교부금을 포천, 연천 이런 데 좀 힘든데 도와줘요. 그래 월급도 주니까요. 그거 양쪽 걸 다 합치면 실제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수원, 성남, 화성, 포천, 연천 이런 데랑 실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미 정부가 그 조정은 해왔어요.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 몇 개 단체의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형평성을 맞추겠다, 공평성을 맞추겠다라는 의미랑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고, 그 정치적인 결정이 화성 같은 경우를 다시 따지면 이 자주도에 대한 개념은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런 도시로 밀집화되어 있고 집적화되어 있는 데는 행정 서비스가 좀 더 효율적이죠. 1인당으로 따지면 화성 시민은 한 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요. 세금 혜택을. 근데 포천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집적의 이익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
화성은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납니다. 화성 서부 지역의 시골은 포천 연천보다 못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시민들도 2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다양한 지역마다의 상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검토해보고 소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제 그 많은 지자체들과의 대비한 단순 대비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안양과 화성을 많이 대비해요. 인구가 비슷하지 않냐. 근데 화성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 저희는 교부금 안 받습니다. 근데 안양은 한 1,00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주도를 이렇게 메꿔 온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인 혜택만 본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의 명분이에요. 근데 정말 비정상은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마구잡이로 공약하고 시행했던 것을 지방에 떠넘겼던 그 4조 7천억을 정상화시키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의 우선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스스로의 정책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 헛껍데기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런 거죠. 국회의원 계시지만 국회의원 뭐 필요하냐 여태까지 발목만 잡았지. 시장 뭐 필요하냐 시의원 뭐 필요하냐 예산만 낭비했지. 선심성 행정만 했지. 이거 다 없애자.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부가 불교부 단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실은 얼마나 허구고 일부만 띄어서 확대 왜곡하는지를 제가 하나의 도표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6개 불교부 단체가 경기도로부터 조정교부금 받는 게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25개 교부단체는 1조 2,6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보면 5개가 60% 갖고 가고 40%를 25개 교부단체가 갖고 간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부익부 빈익이니까 이 돈을 떼어서 이렇게 5천억을 떼어서 이렇게 줘야지만 8천억 대 1조 7천억이 돼서 이 비율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불교부 단체는 이것만 갖고 하고 교부 단체 25개는 이거에다가 교부세 1조 1,700억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부 단체는 이거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1조 2,600억에다가 1조 1,700억을 더하면 2조 4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1조 4천억 대 2조 4천억 이게 인구 비율로 대충 맞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띄어서 5천억 넘게 또 띄어서 주게 되면 8,700억 대 2조 9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불교부 단체가 띄어서 이렇게 감으로써 훨씬 더 열악해지는 거거든요.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교부세가 가서 지금 화성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재정 자립도 말고 자주도라는 거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31개가 대부분 60-70% 수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60-70%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않고 요것만 요렇게 얘기하고 요것만 떼어주면 맞는다고 하는 요것을 감추고 얘기하는 아주 못된 그런 6개 자치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지방 재정을 침탈하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은 절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거다 하는 실체를 말씀드립니다. 굶으신 분들한테 자꾸 말을 많이 시켜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많이 하세요. 남는 게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이야. 이제. 그 행정부에서 불교부 단체 지정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뭐 학자들도 그렇고 지자체 학자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기 전문가세요. 그거 다 읽어보려면 며칠 걸린대. 예, 정말 그렇게 불투명한가요? 불교부 단체 지정 기준이? 알 수가 없어요. 공개도 안 하고 있죠. 그 기준을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공개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공개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방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 독립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그 기준을 공개해야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는 무슨 자기들 임명하는 과장이나 국장 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집행부와 시의원, 도의원 다 뽑고 집행 책임자를 뽑은 하나의 지방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관계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국민이 나라에 하는 소송 형태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 정부 대 정부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합니다. 권한쟁의, 국가 기관끼리의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부 대 정부의 관계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기준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황 기자님이 달라고 해도 안 줄 겁니다. 저 오마이뉴스 이민성 기자.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민석 기자. 지금 달래도 안 줄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이 양반 달래도 안 줘. 차관님을 만나서 이거 급하게 기준이 한 102가지 있답니다. 교부금을 정하는 기준. 화성 같은 경우에 매번 화성 입장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64% 정도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100%가 다 돼 있는 곳이. 불교부 단체 중 유일하게 기반시설이 절반 조금 넘게 돼 있는 지자체. 그래서 교부 단체로 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시어야 될 관광시설, 뭐 동사무소든 뭐 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거냐, 교부금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게 102가지가 있답니다. 그거를 좀 주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의 직원, 담당 직원 하나를 보내달라. 그러면 며칠 교육을 시켜서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니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전체를 파악하는 안행부 직원은 없을 거라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자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질문 이제. 약 올리지 마시고 여기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짜장면 시켜 먹을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뭐 폭식투쟁 이런 거 하러 안 하나 모르겠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밥 먹으러 갈게요.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는 경기도 내 시장들의 단식 농성 현장을 생중계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지금 시장들이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왔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최인석 화성시장,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조 단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6개 경기도 내 시,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이렇게 시장들이 1인 시위 그리고 이렇게 단식 농성 등을 통해서 정부의 개혁안 저지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시장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은 이 단체들, 지자체, 시장들의 그 시의 예산을 정부가 가져가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시에 나눠주겠다는 그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이들 시장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그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주장하는 조금 돈이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을 지자체에서 뺏어가지고 시장들의 표현을 따르면 뺏어서 다른 시군에 준다는 것 자체로는 이 지방 재정에 파탄난 것들, 모자란 부분을 메울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정부가 4조 7천억을 지방 재정에 지원을 해줘서 지방 정부를 지자체 예산에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 대책으로 마련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성남시를 비롯한 6개 경기도 시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가난한, 돈이 없는 지자체에 나눠준다? 이거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 시장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말살이 되고 그리고 지자체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게 이재명 시장과 최인석 시장 그리고 염태영 시장 등 6개 경기도 내 시장들의 주장인데요. 지금 저희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천막에서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런 현장입니다. 잠시 안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 단식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지방재정 개혁안을 거둔 다음에야 단식 농성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지방자치의 밥줄을 끊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저도 끊겠습니다. 밥을 끊겠습니다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런 말도 결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이TV에서는 이 현장을 생중계해드렸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오후 3시에는 이 천막 농성장, 단식 농성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최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팟짱에서 현장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이 지방재정 개혁안이 뭐가 문제이고 지방재정을 정말 개혁하는 길이 무엇인지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팟짱 생중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3시에 현장 대담에서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것도 기사거리 된 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의 탈세가 상대적으로